평등이란 정의와 인권의 측면에서는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 이상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결과가 존재하는 현실 세계에서는 평등한 것이란 없다.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점수를 매기든 똑같은 실력을 가진 두 명의 학생은 존재할 수 없다. 심판들이 얼마나 공정하려 애쓰든 시합의 결과는 평등할 수 없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찾아봐도 똑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성과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할 수는 없는 법이다. 평등이란 거짓이다. 이것이 첫 번째로 이해하는 것이 곧 모든 훌륭한 의사결정의 기반이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의사결정 방식을 한번 살펴보자. 할 일이 너무 많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지 어떻게 정하는가? 어릴 때부터 대부분 나이 많은 누군가가 어떤 시간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우리는 그 말을 따르기만 하면 됐다. 아침 먹을 시간이다. 학교 갈 시간이다. 숙제할 시간이다. 집안일을 도울 시간이다. 목욕할 시간이다. 잘 시간이다. 등처럼 말이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조금씩 재량권이 주어지기 시작한다. 저녁 식사 전에 숙제를 끝낼 수만 있다면 나가 놀아도 된다는 식이다. 그러고 나서 어른이 되면 모든 일이 나의 자유재량에 달린다. 모두가 자신의 선택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다. 선택에 의한 삶의 모습이 결정되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는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를 먹을수록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믿는 건 점점 더 쌓이기만 한다. 할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일이 지나치게 커지며 능력 이상의 일을 맡겨도 한다. 바빠서 정신 못 차리겠다라는 말은 우리 모두의 총체적 상태가 되고 있다. 바로 이런 때야말로 제대로 일하는 법을 찾아내기 위한 투쟁이 더욱 심화되고 다급해지는 순간이다.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명확한 공식이 없다 보니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언제나 익숙하고 편안한 방식을 찾게 된다. 그래서 성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을 무턱대고 선택하게 된다. B급 공포 영화에 나오는 어리바리한 등장인물처럼 이리저리 휩쓸리는 대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출구를 찾아 탈출하기는커녕 살인마가 기다리고 있는 2층으로 올라가고 많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모든 결정을 섣불리 내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도 대충 선택하게 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은 오히려 함정이 되기도 한다. 모든 일이 다 평등하게 느껴진다면 모든 일이 다 똑같이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 바쁜 것과 생산성이 언제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움직인다고 해서 사업이 알아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미들도 늘 바쁘지 않은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바삐 움직이는가이다. 무슨 이유에서든 한번 100가지를 하는 건 의미 있는 일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모든 일이 똑같이 중요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성공이란 가장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도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부분 매일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 할 일 대신 성공 목록을 만들어라. 할 일 목록은 시간 관리와 자기개발 산업의 기본 원칙과도 같다. 우리의 욕구와 다른 이들의 바람이
사방에서 날아들다 보면 잠시 정신이 들 때마다 충동적으로 종이 쪼가리에 할 일을 쭉 적거나 메모장에 계획을 나열하게 된다. 플래너 역시 매일, 매주, 매월 해야 하는 일을 적고 관리하는 귀중한 도구다. 스마트폰에는 할 일을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넘쳐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그것들을 자동으로 PC에도 저장한다. 어디로 고개를 돌리든 모두가 각종 목록을 만들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것만 같다. 물론 그런 목록은 매우 유용하긴 하지만 동시에 나쁜 면도 가지고 있다. 할 일 목록은 우리의 좋은 의도를 담아놓은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까지 해내야 한다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흉이기도 하다. 단지 그것들을 목록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이 할 일 목록과 애증 관계에 있다. 할 일 목록은 메일함에 쌓이는 메일이 우리 일과를 조종하듯 우리의 우선순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대부분의 메일함은 중요한 일인 척 중요하지 않은 이메일로 넘쳐난다. 어떤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생각하지 않고 이메일을 받는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호주의 전 총리 밥 호크가 한 말처럼 가장 중요한 일이 언제나 가장 큰 소리로 나를 부르는 것은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와 다르게 행동한다. 그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을 잘 알아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잠시 시간을 내어 무엇이 중요한지 결단을 내리고는 바로 그 일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운영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나중에 하려고 하는 일을 먼저 하고 다른 이들이 먼저 하려는 일은 뒤로, 때로는 무기한으로 미룬다. 이 둘의 차이는 의도가 아니라 방식의 옳고 그름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뚜렷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한다. 단순한 목록에 불과한 할 일 목록은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할 일 목록은 단순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적어둔 것뿐이다. 목록의 가장 위에 있는 것은 그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에 불과하다. 할 일 목록에는 본디 성공이라는 의도가 빠져 있다. 사실 대부분의 할 일 목록은 그저 생존 목록, 즉 그날의 하루와 삶을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목록일 뿐 각각의 날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주는 디딤돌이 될 수는 없다. 할 일 목록을 하나씩 지우는데 오랜 시간을 보내고 쓰레기통을 꽉 채우고 책상은 깨끗이 비운 상태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은 우쭐해야 할 일이 아니다. 성과와도 아무 관련이 없다. 우리는 할 일 목록 대신 성공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목록 말이다. 할 일 목록은 긴 경우가 많지만 성공 목록은 짧다. 할 일 목록은 당신을 여기저기로 끌어다니기 잡지만 성공 목록은 구체적인 한 방향으로 끌어준다. 할 일 목록은 어지럽게 적힌 명단이지만 성공 목록은 잘 정돈된 지시사항이다. 성공을 염두에 두고 목록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성공으로 데려다 주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의 할 일 목록에 별의별 것이 다 적혀 있다면 그건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곳만 빼고 다른 모든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사람은 평범한 할 일 목록을 어떻게 성공 목록으로 바꾸는가? 할 일이 그렇게 많다면 특정한 날, 특정한 시점에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조시푸주라니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성공에 필요한 불평등한 분배. 1930년대 말 제너럴 모터스의 관리자들은 훗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아주 흥미로운 발견을 한다. 사용하던 카드 리더, 초기 컴퓨터의 입력 장치 중 하나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출력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장난 컴퓨터를 살펴보던 중 그들은 우연히 비밀 메시지를 암호화할 방법을 찾아냈다. 당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악명 높은 이니그마 암호 장치가 등장한 이래로 암호를 만들고 그것을 해독하는 일은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대중의 호기심 면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GM의 관리자들은 우연히 만들어낸 이 같은 암호가 해독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단 한 명, 당시 회사를 방문한 웨스턴 일렉트릭의 컨설턴트만이 이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암호를 해독해 보겠다고 자원했고 밤 늦게까지 해독에 몰입하더니 결국 다음날 3시에 암호를 해석해냈다. 그의 이름은 조지프 M. 주란이었다. 주란은 훗날 이 일을 더 어려운 암호를 해독하고 과학과 기업계에 큰 공헌을 한 시작점이라고 불렀다. 그가 암호 해독에 성공하자 GM의 한 임원은 그에게 임원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다. 당시에는 세상에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공식을 따라 만든 것이었다. 파레토는 19세기에 이탈리아의 소득 분배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만들었는데 20%의 사람들이 전국 토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은 것이다. 파레토의 말에 따르면 부는 예측 가능한 방식에 따라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품질 관리 분야의 개척자로서 몇몇 개의 문제가 대부분의 결함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주란은 파레토가 주장한 불균형이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것을 넘어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파레토가 관찰한 것이 그의 예상보다도 더 거대한 것이 될 수 있었다. 훗날 이 분야를 평정하게 될 책, 품질 관리 지침서, Quality Control Handbook을 쓰는 동안 주란은 중요한 소수와 사소한 다수라는 이 개념에 짧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다. 그는 원고 속에 많은 사파 중 하나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80대 20 법칙은 소수의 노력이 다수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파레토의 법칙은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현실적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개연성 높고 예측 가능한 자연의 확실성이자 지금껏 발견된 가장 훌륭한 생산성의 진실 중 하나다. 리처드 코치의 책 80대 20의 법칙을 보면 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 80-20 법칙은 소수의 원인, 입력 혹은 노력이 보통 다수의 결과, 출력 혹은 보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해 성공의 세상에서 평등한 건 없다는 말이다. 몇몇 소수의 원인이 대부분의 결과를 만든다. 제대로 된 인풋 하나가 대다수의 아웃풋을 만들어낸다. 선택적 노력이 거의 모든 성과를 창조한다. 파레토는 우리에게 매우 뚜렷한 방향을 제시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 중 대부분은 당신이 실천하는 몇 개의 일에서 비롯될 것이다. 남다른 성과는 생각보다 훨씬 적의 수의 행동에서 나온다. 그렇다고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파레토의 이론은 불평등을 기초로 한 것이고 이것이 80대 20이라는 비율로 표현되었을 뿐이다. 상황에 따라 비율은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 90대 20, 성공의 90%가 20%의 노력에서 나올 수도 있고
70, 10이나 65대 5가 될 수도 있다. 단 이 비율 모두가 근본적으로는 같은 원칙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주란의 통찰이 훌륭한 이유는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하지 않음을 깨달았다는 데 있다. 어떤 일들은 다른 일들보다 중요하다. 때로는 아주 많이 중요하다. 할 일 목록에 파레토의 원칙을 적용할 때에 비로소 성공 목록이 된다. 80대 20 원칙은 내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원칙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것은 주란과 마찬가지로 내가 살면서 지속적으로 목격한 여러 현상들을 잘 설명한다. 내 경우에도 몇 가지 소수의 아이디어가 성과의 대부분을 만들어냈다. 몇몇 고객들이 다른 대다수의 고객들보다 훨씬 중요했고 소수의 사람들이 사업의 대부분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다. 또 소수의 투자자가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왔다. 어디를 보나 불평등한 분배라는 개념이 눈에 띄었다. 그 개념이 많이 등장할수록 나는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게 되었고 주의를 기울일수록 그것은 더 많이 나타났다. 결국 나는 우연의 일치라는 생각을 버리고 성공의 절대적 원칙으로서 이 개념을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끝까지 남겨야 할 것을 찾아라. 파레토는 지금껏 내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였지만 단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 그는 중간에서 멈췄다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더 멀리까지 가길 바란다. 파레토의 법칙을 극단적으로 이용하기를 원한다. 20%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중요한 소수 중에서도 또 중요한 소수를 찾아내어 파고들기를 바란다. 성공에 있어 80대 20 법칙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파레토가 시작한 것은 당신이 끝내야 한다. 성공하려면 80대 20 법칙을 따라야 하지만 거기에서 멈출 필요는 없다. 계속해서 20%만 남기고 거기에서 다시 20%만 남기는 식으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라. 업무나 사명, 목표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도 상관없다. 원하는 만큼 긴 목록에서 시작되어 거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추려낸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단 하나를 찾아낼 때까지 멈추지 마라. 없어서는 안 될 단 하나, 바로 그 하나를 찾아라. 2001년에 회사의 핵심 임원들을 호출한 적이 있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긴 했지만 우리 기업은 아직 업계 내에서 최고의 위치는 아니었다. 나는 임원들에게 이 상황을 반전시킬 100가지 방법을 브레인스토밍 해보자고 말했다. 목록을 만들어내는 데만도 하루가 꼬박 걸렸다. 다음날 아침에는 그것을 10개의 아이디어로 줄였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단 하나의 아이디어를 골랐다. 우리가 정한 하나의 아이디어는 우리 업계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 내가 책을 쓰는 것이었다. 그 아이디어는 성공적이었다. 그로부터 8년 뒤 그 한 권의 책은 전국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한 권에 그치지 않고 시리즈로 발전해 나갔으며 결국 모두 합쳐 100만 권이 넘게 팔렸다. 약 100만 명의 사람이 종사하는 이 업계에서 이 한 가지 일을 우리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자, 여기에서 다시 간단한 계산을 해보자. 100개의 아이디어 중에서 단 하나. 이것은 파레토의 법칙을 매우 극단적인 수준까지 끌고 간 것이다. 생각은 크게 하되 아주 작은 곳에 초점을 맞춘다. 단 하나의 법칙을 사업적인 도전 과제에 적용시켜 매우 강력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하지만 이 내용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40살이 되던 날부터 기타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20분밖에 되지 않았다. 시간적인 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배울지 정해 그것에만 집중해야 했다. 나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중 한 명인 친구 에릭 존슨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다. 에릭은 단 한 가지만 연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타의 기본 음계를 택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블루스 단조 음계를 연습했다. 그 음계를 연습하면 에릭 크립튼과 빌리 기본스부터 시작해서 언젠가는 에릭 존슨의 음악까지 훌륭한 록 기타리스트들이 솔로를 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음계는 기타 연습을 위한 나의 단 하나가 되었고 그것은 다시 나를 위한 로큰롤의 세상을 열어주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찾아보면 같은 노력이 언제나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원칙을 삶에 적용하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든 원하는 성공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수많은 나머지보다 중요한 소수의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소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 하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익히는 것은 마법의 나침판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길을 잃었거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면 그 나침판을 꺼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확인하면 되니 말이다. 때로는 그 일이 당신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당신이 하는 유일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